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사업 완료 단계와 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절차인 준공 및 입주, 이전 고시 및 정비구역 해제, 그리고 조합 해산 및 정산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 절차에 관하여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 만남은 그 마지막 만남으로서 10번째 시간에 해당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정비 사업에 있어서의 단계별 추진 절차에 관하여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요. 단계는 4단계로 나누어서 추진 절차는 14개 추진 절차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 만남에서는 네 번째 단계, 즉 마지막 단계인 사업 완료 단계를 정리해 드릴 것이라고 예고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업 완료 단계와 관련이 있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3조부터 제91조까지인데 이들 내용에 관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 완료 단계는 세 가지 추진 절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추진 절차가 12번째 절차인 준공인가 및 입주, 두 번째의 것이 13번째 추진 절차인 이전 고시 및 정비구역 해제, 마지막 세 번째 절차가 14번째 추진 절차인 조합 해산 및 청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 이 각각에 관하여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준공검사와 관련된 대법원 1992년 4월 10일 선고 9.1누 5358 판결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준공검사 처분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마음대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살을 조금 붙여보았습니다. 건축 허가 사항대로 건축 행정 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 준공인가를 내어주거나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허가 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 공동주택 같으면 입주할 수 있게 하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공인가와 입주라는 것은 밀접한 관련성을 맺게 된다는 거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이 세 가지 추진 절차 각각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관련 규정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제일 먼저 준공 및 입주 관련 절차와 법령 규정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3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입니다. 총 6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한꺼번에 엮을 수 있고요. 제4항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항, 제6항 가볍게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입니다.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 대표적인 것이 조합이 있겠죠. 대표적인 것이 조합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제4항은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정비사업이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순식간에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각 항의 끝부분에 참고 표시로서 어떤 내용을 각 항에서 다루고 있는지를 제가 적어 두었으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진행합니다. 제1항입니다.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 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럼 준공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준공인가를 신청을 하여야 될 겁니다. 그럼 제2항에 왜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등이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등은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말입니다. 필요한 때에는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 혼자서 확인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필요한 때에는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제2항은 바로 준공검사 관련 규정이라는 거 정확하게 파악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3항입니다. 시장, 군수 등은 말입니다.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 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보에 고시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제3항은 준공인가 및 고시에 관련된 규정이라는 거 정확하게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4항입니다. 제4항의 주어는 시장, 군수 등은입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 대표적인 것이 조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이점 분명하게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이분들께서 직접 시행하는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요, 자기들은 준공인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시행하였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 자체를 조금 살을 붙이면서 이어갈게요. 그 완료 자체를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제4항의 주체는 시장, 군수 등 어떤 행위를 한다? 공사 완료 고시를 한다. 준공인가 고시가 아닙니다. 공사 완료 고시를 한다라는 것까지도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제5항입니다.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여기에도 전 나타나고 있죠.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 구체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5조입니다. 왜 이 내용 빨간색으로 같이 표시해 두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얘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사용이 있고 여기에 허가, 그럼 합치면 사용허가. 그리고 여기에 준공인가가 있고 여기에 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5조의 경우에서는 준공인가 전 사용 허가가 그 제목이 되어야만 할 겁니다. 어때요? 추가적인 설명 전혀 필요 없겠죠? 이쯤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 군수 등이 사업 시행자인 경우 이것은 제4항과 관련이 있겠죠. 허가를 받을 필요 없죠. 자신들이 허가권자인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제6항 혼자서라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 나타나는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시행령 제74조를 가리킨다는 말씀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정비구역 해제 및 이전 고시 관련 절차와 법령 규정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조가 관련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는 혼자서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제목은 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이고요. 6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편의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와 제86조 이전 고시 등이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부터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정비구역 해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비구역의 지정은 말입니다.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그는 제83조에 규정되어 있죠.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가로 속의 내용 정말로 중요한데 잠시 보류해 두겠습니다. 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괄호 속의 내용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조합 방식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요, 이전 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연결해 보면 바로 이전 고시가 있은 때의 다음 날에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말입니다. 해당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이를 규율하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요, 제가 이미 정리를 하여서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해 두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영상을 통하여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 제2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에 따른 제1항은 정비구역 해제에 관련된 것이죠.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은 그대로 해산되지 않고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조합의 해산에 대해서는 다음 화면 이후에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약속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6조 이전 고시 등에 관하여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할게요. 예, 이 또한 두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항 사업 시행자는 말이죠. 제83조 제3항에 따른 고시 조금 뛰어넘을게요. 그건 바로 준공인가 고시입니다. 그리고 제4항에 따른 고시는 공사 완료 고시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잘 정리해 드렸으니까 바로 기억해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준공인가 및 공사 완료 고시가 있은 때에는요,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청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 절차를 거쳐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이런 말 많이 듣게 됩니다. 부담스러우면 버려도 좋겠지만 알아두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과정을 거쳐 관리처분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를 하고 그리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물론 다만으로 시작되는 단서가 있긴 합니다만은 혼자서라도 볼 수 있으니까 제가 편의상 생략하였습니다. 자, 제2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요,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소유권 이전은 제1항에 규정되어 있죠. 이렇게 말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요, 공보에 고시를 한 후에 시장, 군수 등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제2항은 소유권 이전 고시 및 그에 따른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거 정확하게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조합 해산 및 청산 관련 절차와 법령 규정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화면에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어 두 개의 화면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면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 윤곽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조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제88조 등기 절차 및 권리 변동의 제한이라는 것은 혼자서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각각 세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편의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2에 대해서는요, 가능한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무한정으로 자세하게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먼저 이 조는 말입니다. 2022년 6월 10일 신설된 것으로서 2022년 12월 11일 시행된 것입니다. 1년 남짓되었습니다. 시행된 지는 말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신설 시행된 규정이라는 것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규정 없었습니다. 조합에서는요, 이전 고시, 여기서 말하는 고시라는 것은
제86조 제2항에 따른 고시 이전 고시, 조금 더 늘려서 표현하자면 소유권 이전 고시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전 고시가 있었다 하더라도요, 조합에서 느긋하게 해산도 하지 않고요, 계속 조합도를 써나갔습니다. 그러한 불합리한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러한 규정이 2022년 6월 10일 신설되어 2022년 12월 11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요, 2022년 6월 10일 또 하나의 항이 신설되었는데요. 이건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6월 27일부터 시행될 규정이 바로 제5항입니다. 전체 윤곽은 제대로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2 조합의 해산에 관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입니다. 조합장은 말입니다. 제86조 제2항에 따른 고시 이전 고시죠. 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꾸물꾸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합도 낭비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조합 해산 총회 소집입니다. 제2항, 그럼 만약에 조합장이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다른 규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조합은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제2항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경우에는 행정청이 나서야 될 것입니다. 시장, 군수 등이 나서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파악되고 있죠? 그럼 되었습니다. 제3항 시장, 군수 등은 말입니다.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 설립인가, 조금 살을 붙여보겠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제4항. 그럼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제4항을 두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조합의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또 행정청이 나섭니다. 시장, 군수 등은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 6월 27일 시행될 제5항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합이 해산을 의결하거나 조합 해산 의결은 제1항, 제2항에 규정되어 있죠. 제3항은 취소죠. 제3항에 따라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경우 청산인은 꾸물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 들어선 청산인이 또 꾸물거리면서 돈을 낭비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겁니다. 지체 없이 청산의 목적 범위에서 성실하게 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조합 해산 및 청산 관련 절차와 법령 규정 두 번째 화면에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조합 해산 및 청산 관련 절차와 법령 규정을 정리한 두 번째 화면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청산금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0조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1조 저당권의 물상대위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가운데 있어서 저당권의 물상대위는요, 민법 공부를 조금만 해보신 분이라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잘 모른다 할지라도 혼자서라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두 개의 조, 제89조와 제90조만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9조의 제1항에 관련된 내용은요, 제가 여러 차례 정리해 드렸는데 이미 정리해 드렸던 내용을 재점검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간략하게 확인하고 이 규정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용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이를 종전자산평가액이라고 부르죠. 종전자산평가액이라고 부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감정평가액입니다. 감정평가액입니다. 어때요? 기억이 살아나고 있죠? 그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져 있는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라는 것은 바로 조합원 분양가를 나타냅니다. 조합원 분양가를 나타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종후자산평가액입니다. 색깔 바꾸고 이어갈게요. 나머지는 이걸 그대로 옮기면 되겠죠. 종후자산평가액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걸 빼기를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 차이가 나는 액수 차액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를 청산해 주어야 할 겁니다. 그것을 청산금이라고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평가액, 종전자산평가액은 그 자체로 계산하기보다는요, 여기에다가 비례율을 곱한 가액인 권리가액을 도출하여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요, 여러 차례 제가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고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셔서 이러한 용어로 검색을 해보면은 그 관련 동영상 쉽게 찾아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만약에 자신의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보다도 더 큰 경우, 색깔 바꾸고 이어갈게요. 더 큰 경우에 있어서는요, 자신은 일정한 금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걸 환급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감정평가액이 조합원 분양가보다도 더 작을 경우에 있어서는요, 자신이 어떤 몫을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그걸 분담금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청산금이라는 것은요, 바로 환급금과 분담금을 합쳐 부르는 용어라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이제 순서대로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9조 정상금 등부터 정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입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요. 사업 시행자는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예외도 있습니다만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제1항이 원칙이 되겠죠.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요즘 추세입니다. 요즘 추세는 주로 제1항을 따르죠.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를 청산금이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때 이를 분담금이라고 부르고요.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환급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합쳐 청산금이라고 한다는 거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2항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아무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관 등에서 분할 징수 및 분할 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인가 후부터 이전 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과 제4항은 혼자서라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편의상 생략을 하였습니다. 이쯤 해두죠.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90조 청산금의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3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쉼표를 기준으로 하여서 전단은 시장, 군수 등인 사업 시행자, 후단은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각각의 주어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장, 군수 등인 사업 시행자는 말이죠. 살을 붙이면서 이어갈게요.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는 분할 징수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시장, 군수 등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각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쯤 해두죠. 이쯤 해두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제2항입니다. 자, 진행합니다. 제89조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지급받을 자입니다. 이번에는 징수가 아니라 지급입니다.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때에는 당연히 공탁하겠죠. 사업 시행자는 말입니다.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제3항입니다. 이러한 청산금 지급이나 징수할 권리라는 것은 무한히 보장되는 것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5년입니다.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지어볼게요. 청산금을 지급, 이에는 분할 지급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말입니다.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예, 이번 만남은 이쯤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